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온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회 식물은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찹니다. 제22대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구체적 안도 없이 거듭 여야 합의만 되풀이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종료를 제안하니 만장일치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는 겁니다. 국회법은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협의와 서로 의견 일치를 얻는 합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하되 의견을 못한다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협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내세우니 목리도 이런 목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여 만에 1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며 권한을 난사하던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거부권을 10분 활용하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은 국민 전원 합의로 가진 겁니까? 고작 0.73% 차이, 다수결로 얻게 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이나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까? 역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얻은 단독 과반 국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와 민생 무능, 보신적 검찰 사유화를 저지하라는 준열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조를 게 아니라 나몰라라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도록 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주광성 식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찹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국회법을 따르십시오. 민주당은 합의 산물인 국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국민의 명에 따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부인 단독 외교입니까?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제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행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대통령 해명도,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 수행원이라던 민주당 주장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영부인 단독 외교입니까?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제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행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 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 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님이 확인된 셈입니다.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김 여사의 선명한 사진은 단독 외교가 아니라 관광여행이라는 명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은 시장 가기 겁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이 김정숙 여사의 천문학적인 식비를 보고 좌절감, 허탈감,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무절제한 세비 탕진을 일벌백계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 요구가 하늘을 찌릅니다. 2002년 5월 유엔 총회 초청을 받은 이희우 여사는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여사는 전용기를 띄우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민주당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천천히 하십시오. 예,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해병과 국민을 거리로 내몬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지만 VIP 경로설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통화 기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을 두고 2차례 관여한 바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안간힘을 다해 기적의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국회에서는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거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은 자중하실 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군 입대 열흘 만에 얼차려를 받다 숨진 20대 병사의 영결식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가혹행위로 숨진 청년 병사의 죽음 앞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각이 있기는 하십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폭주하니 이제는 국민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해병과 국민을 거리로 내몬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입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 운운하며 비난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의 과오를 되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았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과 없는 초계기 재발 방지 합의, 굴종 외교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유태롭게 만들 셈입니까? 어제 1일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한 재발 방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위협했던 사건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은 이듬해 1월 23일까지 3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과 한 번 없이 오히려 해군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꾸로 우리나라에 항의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위협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군 장병 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표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유대의 위협마저 없던 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경제, 역사, 안보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앞에 왜 매번 양보만 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더는 대일 굴종 외교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굴종 외교를 넘어 매국 외교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준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과잉 제재와 표적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통제는 노골적이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언론 자유도 추락은 예견된 결과입니다.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 이혜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운영을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이은 조국 혁신당 쇄빙선 2호 법안이자 신장식 의원의 1호 법안입니다. 입틀막 방지법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김 위원장은 임명된 때부터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으며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의 결정도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2인만으로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방통위원회를 대통령 직할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라고 만든 기구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탄핵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또다시 제2, 제3의 이동관, 김호일을 대어 듣도 보도 못한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를 반복한다면 탄핵안 역시 반복해서 제출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한 불법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은 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버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심의 의결에서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적 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의도적, 반복적 위법 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입틀막 방지법은 공동 발의 절차를 거쳐 수일 내로 발의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해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기재부발 R&D 예산 폭망 2탄을 발표하겠습니다. 1탄은 지난번 예산 관련된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우주 관련 예산 약속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갈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우주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3년도 너무 길다는데 윤 대통령은 20년 뒤를 약속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공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올 초부터 40 총선 때까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쏟아붓겠다는 돈의 규모가 1,000조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656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빌공짜를 쓴 공약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서 과학기술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원자력 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 사업 중 안전부품 기술개발 사업 94%,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사업은 82%나 감액해버렸습니다. 연구비 제한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마음껏 연구하라던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 사업도 현재 연구단 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들은 과기정통부가 2024년 R&D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해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꼽은 것들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S등급 사업으로 평가한 예산들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단번에 틀어버리는 건 기재부입니다. 5월 각 부처에 하달된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은 삭감된 예산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대통령을 기만하며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저 두고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에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기재부가 망치고 있는데도 우주항공청 개청식처럼 화려한 행사에 장식품처럼 드는 대통령을 기재부는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지 챙겨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뱉은 예산 지원 약속이 제대로 연구 현장에 끝까지 가 닿는지, 사업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